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50 중반 나이고 이혼한 지는 이제 2년 차에 들어가네요. 이혼한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했습니다. 참 홀가분하고 좋네요. 이혼이라는 게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마음 편한 건 줄 알았다면 진작 하고 편하게 살 걸 그랬다고 후회 중입니다. 이혼을 후회하는 게 아니고 진작에 나 우습게 알고 기만한 전 남편 갖다 버리지 않은 걸 후회했네요. 저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20대 초반에 남편 만나 딸 하나 낳고 애 하나 잘 키워내는 거에 올인해 살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만나 결혼에 온실속 화초처럼 살림만 하고 집 예쁘게 가꾸고 내 식구들 입에 들어가는 거 신경 쓰고 사는 게 제일 귀한 일인 줄 알고 50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쁘게 가꾼 나만의 가정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저는 이 나이에 겪었네요. 내가 평생 가장 귀하게 여긴 나의 가정이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의 성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 힘들다는 치매에 놓인 간병도 했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은 헤어지는 마당에 아무런 소용이 없더군요. 전 남편은 어찌 지내는지 모릅니다. 이혼은 먼저 요구한 인간이 나중에 저에게 잘못을 빌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기 구독자분들 중에 남편이 바람 피웠다가 싹싹 빈다고 받아주실 분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혼하고 나서 집은 처분했고 지금은 우리 딸아이 내외가 사는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을 곱게 살아온 제가 이혼할 때만큼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나를 배신한 전 남편에게 나름의 복수를 하고 갈라섰으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7주년 되는 해에 이혼한 저는 남편과는 선으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선 봐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20대 초반 나이에 제대로 연애 한번 못 해봤으니 남자 보는 눈도 저는 없다고 해야 옳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참 인물이 좋았습니다. 아직 20대 초반 아가씨가 보기에 큰 키에 정장을 입은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모에 반했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능수능란하더라고요. 남편은 부모님이 하시던 식품 관련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 또래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여유와 어른스러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선자리에서 한번 만나고 결혼 결심했네요. 우리 친정도 그 당시에는 꽤나 잘 사는 집안이라 집안끼리 반대하지 않고 결혼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저는 현모양처를 미덕으로 생각하며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온 거죠. 저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여자는 시집 잘 가면 장땡이다라는 말을 믿고 살았지만 우리 딸만은 집에서 저처럼 살림하고 가족 챙기는 삶을 살기는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곧잘하는 아이에게 꽤나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우리 딸은 은행권에 바로 취업을 했는데 돈을 꽤나 잘 벌었어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결혼 비용도 착실히 마련해 놓았고 저랑 여행도 다니고 재미나게 지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딸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혼할 용기를 못 냈을 겁니다. 힘든 이혼 과정에 딸아이와 사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딸이 저 이혼하고 나서 집을 이사 나올 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는 솔직히 엄마가 아빠를 꿈찍이 위하면서 사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 다 갖추고 사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다정하지 않았잖아. 맨날 엄마만 아빠 하는 말에 쫄쫄매고. 어쨌든 나는 엄마 편이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어. 요저가 뭐 남자 없으면 못 사나? 아빠는 이참에 엄마 때문에 얼마나 유택한 삶을 산 건지 깨달아야 해. 아빠가 그걸 깨달을 사람이니? 소문에라도 그 인간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네 아빠니까 뭐라 더 욕은 못하겠다만 참 허무한 거 있지? 엄마가 왜 그리 바보같이 살았나 모르겠다. 너는 절대 엄마처럼은 살지 말어. 엄마가 살아온 삶이 어때서? 아빠가 잘못한 거지 엄마 잘못은 없어. 내가 이렇게 잘 큰 건 엄마 덕분인걸? 아빠가 엄마한테 잘했으면 나랑 사위효도 받으면서 편하게 살았을 텐데. 자기 손으로 내친 대가는 본인이 치르셔야지.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엄마 건강만 신경 쓰고 나랑 여행도 다니고 재밌게 살자. 김서방 봐. 엄마한테 얼마나 잘해? 그래. 우리 딸 말이 맞네. 엄마 이제 다른 생각 안 하고 엄마 건강 챙기고 엄마만 신경 쓸게. 평생 네 아빠 때문에 소갈이하고 살았으니 이제는 안 하련다. 딸이 옆에 가까이 사는 게 큰 도움이 되네요. 우리 딸은 제가 이혼하고 나서 결혼했답니다. 우리 사위가 참 착해요. 능력 있고 인물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아이 낳으면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딸은 그럴 생각이 아직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임신 중인데도 아직 일을 합니다. 가끔 배불러서 저리 일하는 거 보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만 자기는 일을 더 할 생각이고 아이를 낳아도 쉴 생각이 없다고 하더군요. 희선이 너는 언제 출근할래? 배도 어지간히 불렀는데 이제는 좀 쉴만하지 않니? 그냥 휴직하고 쉬어. 이렇게 배불러서 일하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 요즘은 여자가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편안한 삶이라고 안 해. 그리고 배불러올수록 몸을 움직여야 순산한다더라. 나는 내가 돈을 벌어야 속이 편한데 어쩌겠어? 여자도 버는 돈이 있어야 큰 소리도 치는 거지. 하기 싫을 때 오면야 그만두겠지만 아직은 일하는 게 좋아, 엄마. 김서방이 너 집에서 출산 준비하고 살림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그래? 하긴 엄마처럼 남편이랑 자식밖에 모르고 살다가 이런 꼴 당한 거 보면 뭐가 더 좋은 삶이라고 할 수도 없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되는 거야. 나중에 후회만 안 하면 되는 거다. 엄마,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더라. 엄마는 황혼 이혼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 이렇게 젊은데 뭐든 할 수 있는 나이잖아. 나야말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금이라도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키운 딸이지만 지금은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보고 배우는 게 오히려 많을 정도입니다. 이혼하고 나서 딸이 저에게 신경을 참 많이 써주고 시간을 많이 보내줬는데 이제 손주가 나오면 제가 딸을 많이 도와줘야겠죠? 제가 딸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 낳으면 외할아버지 보여줄 생각이냐고요. 좋든 싫든 저는 남남이라 해도 우리 딸은 제 아빠와 천륜지간이니 연락하고 산다 해도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은 제 아빠를 만날 생각이 아직 없다고 하네요. 인간적으로 실망을 많이 했답니다. 엄마, 나는 차라리 아빠가 돈이 없다거나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엄마를 배신한 사실은 아무리 아빠라도 내 속에서 용납이 안 되네.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나 아빠랑 만나고 살 생각 없어.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줄 일 없을 거고. 아빠는 아빠 살 길 찾았으니까 뭐 잘 사시겠지. 나도 엄마랑 같은 마음이야. 아빠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 그래, 딸. 엄마는 아무 소리 안 하마. 너 원하는 대로 해. 우리 딸이 부모 자식 연을 끊고 싶을 만큼 전 남편이 저에게 잘못한 건 맞습니다. 오늘 저의 이혼 사연을 얘기하면서 제 나이 또래 주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남편만 믿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좋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도 가족도 중하지만 내가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해주자는 말을 하고 싶네요. 저도 그렇게 살았다면 이혼하고 나서 이렇게나 허무하고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 남편은 저에게 그다지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분명 좋고 행복한 추억도 있긴 했죠. 사람이 365일 싸움만 하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은 아닌데다 무뚝뚝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라 표현도 참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능력은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하면서 저에게 생활비만은 풍족하게 가져다 줬던 사람입니다. 저는 헤어지는 그날까지 남편이 대체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고 살았는지 몰랐어요. 이건 제가 정말 잘못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느 주부들처럼 종종거리며 그날 먹을거리, 아이 학원 문제, 집안 살림, 남편 치다거리 등등 신경 쓰고 살았는데 남편은 도와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친정 부모나 주변은 잘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 결혼할 때 선봐서 했다고 시댁이 저에게 잘해줬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가실 때까지 참 많이도 괴롭히고 못살게 구셨습니다. 남편은 독자였는데 제가 딸 하나만 낳고 아이가 들어서지 않자 아들을 못 낳으니 집안 대를 끊어놨다고 악담도 많이 했어요. 남편도 사실 아들을 은근히 바라긴 했습니다. 자기는 아들은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저도 큰아이 낳고 2돌 지났을 때부터 둘째 가지라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더 이상 아이를 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좋은 집에서 며느리 얻었다고 처음에만 좋아하셨지 제가 큰딸 낳고부터 저에게 좋은 말 한마디 해주신 적 없는 분이세요. 나중에는 치매기가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거의 6년을 제가 모셨어요. 우리 딸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애 키운 공은 없다고 하지만 시부모님 모신 공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은 제가 자기 엄마를 모신 걸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은 안 할지언정 소위 말하는 츤데레처럼 굴긴 했습니다. 무심하게 수고했다, 어머니에게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가끔 했습니다. 표현을 많이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말해도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가끔은 아무 일도 아닌데 선물을 해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고 인정한다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참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면서 저와 어머니가 집에 같이 있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 나가려고 하신 적도 있고 실제로 집을 나가서 혼비백산에 어머니를 찾은 적도 있었어요. 게다가 어느 순간 소변을 못 가리면서 제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가 입시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아이도 싫어했죠. 순한 치매를 앓는 분도 많다고 들었건만 우리 시어머니는 좀 유별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원이나 좋은 시설에 모시자고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분노하며 저를 나무랐던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제는 어머니 집에서 모시는 건 한계가 온 것 같아. 당신은 저녁에만 보니 모르겠지만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디 나가지도 못한다니까. 내년에 우리 딸이 고3이잖아. 이제는 어머니도 시설로 모셨으면 좋겠어. 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는 거야? 당신 미쳤어? 그런데 가면 노인들을 얼마나 학대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내가 돈 주잖아.
어머니가 당신한테 내나 매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방에 계시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아직은 절대 시설로 모실 생각 없으니 그런 줄 알아.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남편 말에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남편의 무심함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정부모님은 건강하시다는 이유로 잘 찾아가거나 연락 한번 안 하면서 자기 엄마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자식인 남편이 모셔야죠. 자기는 저녁에 와도 자기 몸 갖고 건강관리한다고 헬스장 가서 운동까지 하고 오면서 저는 하루 종일 앞치마 두르고 어머니와 씨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당신이 그럼 어머니 치닥거리 하든가. 내 엄마 아니고 당신 엄마잖아. 왜 내가 이렇게 애쓴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당신 헬스장 가고 골프장 갈 시간에 그럼 나 대신 어머니랑 있어봐. 얼마나 힘든 줄 당신은 몰라.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당신 막말로 어디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올 수 있어? 편하게 사는 게 다 누구 덕인데 우리 어머니 잠깐 모시는 것도 싫다고 시설로 보내겠다는 거야? 아무튼 내가 판단해서 결정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 그때 어머니 문제로 하루가 멀다고 다투면서 남편과 이미 사이가 틀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찌 되었는 줄 아시나요? 어머니 시설 모시는 문제로 냉전하던 중 제가 주말에 어머니 두고 외출한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머니 방문 열고 기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고 있던 기저귀를 빼버리셔서 어머니 방 여기저기에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난리를 쳐놓은 광경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서야 군말 없이 남편이 시설을 알아보더군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걸 도리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지만 우리 세대는 어쨌든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부부 사이가 막 다정하지는 않아도 우리 둘 다 자식 앞날 생각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 믿었습니다. 원래 결혼해서 20년 다 되어가는 부부들은 다 우리처럼 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예전에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건 우리 딸이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살면서 사업이 힘들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중 유독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이 등록금 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제 꼭 공부시켜주고 대학까지 보내놨으면 이제는 앞가림 직접 하라고 딸에게 말했더니 우리 딸은 군말 없이 등록금 보태줄 필요 없다고 두말하지 않고 대답하더니만 과외나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다녔습니다. 더욱이 가져다 주는 돈이 생활이 빠듯할 지경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집에 술이 떡이 되어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하는 날도 늘어나더군요. 저는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힘든가 보다 싶어 잔소리를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저한테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아빠 도대체 뭐야? 나 정말 아빠가 너무 싫어서 말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어. 응?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딸? 아빠가 싫다니. 엄마 없을 때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우리 딸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업 어렵다고 했잖아. 사업 어려워서 딸한테 대학 등록금 보태줄 돈 없다면서 다른 데 쓸 돈은 있는가 봐. 엄마는 아빠 차 산 것도 몰라? 차를 사다니? 네 아빠가? 엄마한테 자금 사정 안 좋다고 요즘 생활비도 안 주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 정말 아빠를 하나도 모르네. 아빠가 새 차로 출근하고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면서 옆에 여자 태우고 다니는 거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왜 몰라? 나 아빠한테 말하기도 싫으니까 엄마가 아빠 단속 좀 해. 그러다 아빠 선 넘는다?
원래 딸은 사춘기 이후로 아빠와 그다지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예민할 시기에 치매 걸린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저와 남편이 다투는 일로 아마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우리 딸은 아빠를 엄마 힘들게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둘은 잘 대화도 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필요한 말도 저를 통해서 하곤 했습니다. 그런 딸이 아빠가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도 밖에서는 차를 마누라 몰래 사서 여자를 옆에 태우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걸 봤으니 아빠가 더 싫었겠죠. 남편 핸드폰을 훔쳐보거나 하는 짓은 제 스타일상 안 하는 짓이라 저는 남편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전공법을 썼습니다. 당신 차 샀다며? 맨날 돈 없다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대체 차는 무슨 돈으로 산 거야? 희선이가 당신 여자 태우고 다니는 것도 집 근처에서 봤다더라. 대체 그 여자는 누구고 차는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은 저 하는 말에 뜨끔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사업상 만나는 사람이야. 당신 알잖아. 나 지금 일이 많이 힘든 거. 사업상 골프도 치고 해야 하는데 그 여사장한테 사업상 꼭 도움받을 일이 있었어. 차는 비용 처리하려고 리스로 산 건데 내 차라고 할 수도 없지. 당신 설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희선이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했구만. 나랑 대화를 안 하고 사니 그런 거지. 그렇다 해도 우리 희선이 눈에 이상해 보였다면 뭔가 이상했던 게지. 당신 조심해. 한 번만 더 내 눈이랑 귀에 당신 이상한 낌새 보이면 나도 그때는 가만 안 있어. 남편은 오해하지 말라면서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본인 핸드폰을 저에게 다 보여주면서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일만은 그냥 경고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평소 바람기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딸에게 민망한 상황을 들켰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 행동을 조심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우리 딸 마지막 학기 등록금은 웬일로 내주더군요. 왜 남자들은 사업하다 보면 밖에서 술 마실 일도 많고 유혹도 많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 도덕성과 의지에 달려있는 일이고 저는 솔직히 말해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미련한 생각을 한 거죠. 아무튼 그 이후 남편은 이상한 낌새를 보인 적은 없어서 저도 안심했고 실제로 남편이 사업이 어렵긴 한 모양인지 일 때문에 바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남편은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더군요. 제가 딸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사실 그 무렵 저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자 문제로 몇 번 저에게 실망을 줬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본격적으로 피웠다기보다는 자꾸만 사업상 만난다는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썸이라고 할까요? 여자 문제로 남편과 다투기도 했는데 더 열받는 건 남편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는 영수증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말로는 영업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흥이었어요. 생활비도 아까워하는데 그런 영수증을 보고 나면 얼마나 속이 터졌는지 몰라요. 남편과 사이가 최악일 때 우리 딸은 졸업하고 한창 취업 준비로 바쁠 때였습니다. 얼마나 똘똘한지 바로 은행권에 취직까지 바로 했습니다. 똑똑한 딸이 그나마 제 삶의 낙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착실하게 직장생활 4년을 하더니만 저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축하할 일임이 분명한데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집에 신랑감
인사시키겠다길래 말 나온 김에 얼른 추진하라고 했죠. 저도 우리 딸이 오랜 기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교 다니는 선배라고 들었고 오랜 기간 큰 다툼 없이 사귀길래 우리 딸이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아빠랑은 그다지 친하지 않아서 몰랐겠지만 엄마인 저에게는 종종 연애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은 졸업하고 각자 취업 준비할 때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참 예쁘게도 연애를 했습니다. 엄마인 제가 봐도 예비 사이가 우리 딸에게 다정했고 왠지 결혼까지 가겠다 싶었습니다. 로스쿨 마치고 변호사 시험까지 붙고 나서는 아마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모양이더군요. 연애를 오래 하면서 예비 시부모님들은 몇 번 만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예비 사회를 두어 번 보고 참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인물은 말할 것도 없고 착실하고 성실한 데다 직업도 더할 나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딸은 결혼하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도 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 결혼 자금이었고 제가 남편과 사이가 그리 좋지 않다는 점이었죠. 딸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 해도 부모가 대면대면하게 지내는 걸 자식이 모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 딸은 제가 돈 걱정을 할까봐 결혼 자금을 자기가 모은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기특하죠? 하지만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할 때 보태줄 결혼 자금도 한 푼 없었겠습니까? 제가 남편 모르게 모아놓은 비상금도 있었지만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과 관리하던 우리 딸 통장이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거의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었고 당연히 그 돈은 우리 딸에게 줄 돈이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아놓은 돈에 집 얻는 돈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보태줄 생각이었어요. 딸 결혼하는데 당연히 남편도 알아야 하니 저는 딸 결혼을 의논했어요. 통장도 달라고 얘기할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무심한 반응을 보이는지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갑자기 무슨 결혼? 결혼할 놈이 준비는 된 놈인 거야? 결혼자금 보태줄 형편도 아닌데 무슨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사이는 안 궁금해? 우리 딸이 누구랑 결혼한지 궁금해하고 도와줄 고민은 하기는커녕 어떻게 돈 없다는 얘기부터 하냐? 어? 걱정 말어.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을 우리 딸 보태줄 테니까. 당신 우리 딸 통장 가지고 있지? 그거부터 나 줘. 당신 돈 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더니 이러는 겁니다. 뭐? 당신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해? 내가 벌어다 준 돈에서 나온 거잖아. 나는 희선이 9년도 괘씸해. 아빠한텐 결혼은 한마디도 의논 안 하더니 대뜸 결혼할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못하지.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 내가 악착같이 적금 들어가며 모은 돈이야. 우리 딸이 아르바이트비 가져다 줄 때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라고. 당신이 예금으로 묶어놓고 이자 높게 받겠다고 한 거잖아. 우리 딸 결혼 자금이니까 당장 돌려줘. 당신 설마 그 돈 쓴 건 아니지? 그랬다가는 당신 나랑 당장 이혼이야? 어허, 이 사람. 내가 암튼 나는 희선이가 신랑 데려와서 내 맘에 들면 줄 거야. 그런 줄 알고 얘기 끝내자고. 어쩐 일인지 남편은 우리 딸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눈치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설마 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거의 매일 싸우며 돈을 달라고 했죠.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얼마 후 저에게 닥쳤네요. 황당하게도 남편놈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 인간에게 흠잡힐 짓은 한 적도 없고 부정한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감히 저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 희선이도 클 만큼 컸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각자 인생 삽시다. 당신도 그 편이 좋을 거야. 긴 말 안 해. 각자 나눌 거 나눠서 깔끔히 헤어지자 이 말이야.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 이렇게 갑작스레 이혼하자는 이유가 뭐야?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내가 이혼 서류 들이민다고 순순히 도장을 찍어줘야 하는 거야? 나는 계속 이혼을 생각해왔어. 여러 얘기 해봤자 서로 피곤하니까 좋게 해결하자고. 이혼해주면 좋겠어. 설마 당신 혹시 다른 여자 있니?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할 이유가 있어? 당신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여자 없이 못 살 사람이거든. 바른 대로 말해. 어렵게 꺼낸 저의 질문이 무색하게 남편은 순순히 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발뺌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글쎄 여자가 있다고 순순히 시인을 하다니요. 이제 와서 여자인 게 새삼스러워? 그동안 나랑 무수히 싸웠으면 짐작할 거 아니야? 어쨌든 당신 나한테 이 집이라도 받아가려면 조용히 도장 찍어주는 게 좋을 거야. 당신 그동안 나랑 살면서 사회생활 한 적 없지? 나가서 100만 원이라도 벌어봤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잖아. 그 정도면 보상 충분히 하다고 생각하니까 먹고 떨어져줘. 먹고 떨어지라니? 30년 가까이 결혼 생활한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딸 결혼자금 그거 어디 있어? 이 집이고 뭐고 일단 그 돈부터 내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가 싶어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는 바람 피운 놈이 저렇게 떳떳한 세상이 되었답니까? 남은 인생은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과 살겠다는 남편의 마지막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귀가한 딸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딸은 제 아빠에게 분노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엄마가 그동안 우리 가족한테 헌신하고 어찌 살아왔는지 다 알면서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엄마, 이혼은 안 돼. 절대 협의해주지 마. 엄마가 소송해서 아빠 이름으로 된 재산 다 가져오자. 내가 도와줄게. 무슨 수로 그렇게 하니? 엄마도 바보지 뭐야. 그동안 아빠만 믿고 엄마 명의로 된 건 하나도 없어. 게다가 너 결혼자금도 아빠가 주지를 않아. 아무래도 네 아빠가 상간이한테 써버린 것 같아. 엄마, 일단 진정해. 아빠가 잘못한 사람이잖아? 엄마 사위 누구인지 알지? 이런 문제는 전문인 사람이야.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필 왜 네 결혼을 앞두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한다니. 미안하다 이선아. 일단 아빠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 우리 딸은 엄마인 내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고는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예비사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엄마가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차분히 말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남편에게서 재산 분할을 받을 방법도 차근차근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유책 배우자는 절대 먼저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대. 그게 무슨 말이니? 이혼 요구를 할 수 없다니? 외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거야. 엄마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이라는 거지. 이혼하고 싶으면 엄마가 이혼소송 청구하고 재산 분할의 위조료를 받아야 하는 거지. 아빠가 이혼해달라고 했지만 절대 엄마 순순히 도장 찍어주지 마. 일단 이혼소송이랑 아빠 재산 명시 신청부터 하자. 그리고 흥신소 써서 아빠 뒷조사도 해볼게. 엄마는 걱정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딸이 남편 뒷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남편에게 기만당하고 속아왔는지를 한 번 더 알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남편 놈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동안 버는 돈으로 저에게 생활비는 아까워하면서 상간녀에게 아파트 전세도 해주고 차도 사뒀더라고요. 상간녀는 남편 거래처에 근무하는 이혼녀였는데 심지어 나이도 저와 몇 살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건 그년도 장성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가정을 박살낼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놈이 우리 딸 결혼 자금을 안 주고 회피하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간녀의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신혼집 마련을 남편이 해줬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등기도 남편놈 명의로 쳐놨더군요. 아마 나중에 상간녀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긴 할 테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일단은 자기 명의로 사고 상간녀 아들 신혼집으로 쓰라고 했겠죠. 그 말을 전해 듣고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놈은 집 나간 뒤로 제 연락은 받지도 않고 있었지만 제가 알아낸 사실을 문자로 보냈더니만 그날로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과 대판 싸울 걸 예상했던지라 이미 딸과 사이까지 집으로 오라고 해놓았습니다. 당신 참 대단해. 내 언녀랑 5년이 넘었다지? 참나. 그 집 아들하고는 언제 친해져서 신혼집까지 장만을 해줬대? 근데 우리 딸 결혼 자금을 꿀꺽해도 되는 거야? 당신 우리 희선이 아빠 아니니? 단단히 각오해. 내가 지금 피눈물 흘리는 만큼 당신도 고통스러울 테니까. 참나, 그게 뭐 엄청난 약점이라고? 그래, 내가 그 여자 아들 신혼집 장만해줬다. 근데 당신도 생각을 해봐. 늙어서 살찌고 맨날 죽상 쓰고 있는 와이프보다 나보고 생글거리고 싹싹한 여자가 좋은 건 당연한 거야. 맨날 쌀쌀맞게 구는 딸년보다 나랑 술 한잔 같이 하는 그 집 아들이 당연히 더 마음이 가는 거고. 나한테는 새로 생긴 아들이다 이 말이야. 나는 새로 생긴 아들이 더 중요하니까 당신은 딸년이나 끼고 살든가 어디 아빠 없이 잘 시집 보내봐. 뭐? 지금 그 말 후회 안 하지? 당신 만나는 년이 당신 좋아서 실실거린 줄 아니? 당신한테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한 거지. 남편과 실랑이를 한참 하는 중에 퇴근하자마자 다급하게 집으로 온 우리 딸과 예비사이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여 제가 아빠에게 해코지라도 당할까 싶어 급하게 온 티가 나더군요. 남편은 막상 우리 딸과 사이를 보고는 민망한지 헛기침만 하더군요. 그때 우리 딸이 저에게 서류 뭉치를 말없이 건넸습니다. 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딸과 사이 덕에 열심히 준비한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아참, 희선 아빠, 당신 우리 예비 사위 한 번도 못 봤지? 우리가 이혼할 때 하더라도 사위랑 인사는 한번 하지 그래? 마침 왔으니 말이야? 인사는 무슨... 나중에 정식으로 자리 마련해서 하지. 정식으로 자리 마련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러지. 희선이랑 결혼할 사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서울의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야. 안녕하십니까 장인어른. 자리가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인사는 언젠가 드려야 하니까요.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사위가 변호사라는 말에 남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뭘 그리 놀래? 우리 딸이 명문대를 나왔는데 신랑감을 대충 데려올 줄 알았어? 그리고 오늘 인사하면 아마 다시 볼 일 없긴 할 거야. 우리 김서방이 당신이랑 나 이혼 소송이랑 상간녀 소송 맡아서 진행해주기로 했거든. 그리고 당신 재산 말이지? 당신이 무슨 꼼수를 부려놨는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재산 분할 아주 제대로 할 작정이거든. 기대해도 좋아. 그러자 남편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사위가 안경을 축 혀올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은 소송을 원하셔서요. 위자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게 제가 준비할 생각이에요. 아참, 장인어른. 초면에 정말 이런 말씀 죄송합니다만 장모님이 전업주부로 지냈어도 재산은 당연히 절반 나누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선이 결혼자금 얘기를 들었어요. 그 돈이 흘러간 집에도 장모님 권리가 있어요. 장모님 그 계좌로 이제껏 모으고 희선이 아르바이트비 입금된 거 전부 남아있어서요. 집을 팔아서 주시던지 아니면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해주시던지 결정하셔야 할 것 같네요. 뭐야? 대체 무슨 작당 모의를 한 거야? 내 재산이고 내 돈을 왜 내가 절반이나 마들한테 떼어줘야 하지?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우리나라 법이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장인어른.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딸은 차가운 표정으로 아빠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원래부터 아빠한테 정은 없었는데 저 이번 일 겪으면서 아빠랑 절연 결심했어요. 제 결혼식에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빠 새로 생긴 아들이나 잘 챙겨주시면 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엄마 돈 안 돌려주면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는 거 알아요? 우리 신랑 친구들 중에 검사도 있고 경찰도 있어요. 최고 로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과연 누가 불리할지 잘 고민해보시고 엄마 돈 돌려주는 거 고민해보세요. 우리 딸은 사위와 할 말을 하고는 자리를 떴는데요. 애들이 가고 나자 남편 놈은 아까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야무진 줄 알았지만 신랑감을 아주 대단한 놈을 데려왔구만. 여보, 우리 딸이랑 사위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겠어. 무슨 생각을 다시 한다는 거야? 이혼하자고 먼저 말 꺼낸 건 당신이야. 잊었어? 오늘 이 이혼 소장 이미 법원에 접수한 거야. 상간녀 소장도 마찬가지거든? 우리 딸 결혼자금으로 집 사줬다는 그녀 아들도 이 사실을 조만간 알겠지.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려나? 기대되는걸? 여보, 일단은 소송은 하지 말자. 부탁이니 취하해줘. 당신이나 나나 이렇게 힘 빼고 갈 일이 아니잖아. 일단 내가 사과할게. 내 불찰이야. 그러니까 일단 취하해주라, 제발. 왜? 변호사 사위가 당신 거지 만들까봐 겁나는가 보지? 미안하지만 이혼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이고 취할 생각 없어. 조만간 재산명시 신청해서 재산분할 소송도 할 계획이거든? 돌아가서 상간녀랑 그 아들놈이랑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셔. 남편은 예비 사이가 꽤나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라는 사실과 검사는 물론 법조계 지인이 많다는 거에 졸아 그 뒤로 계속 소송을 취해달라고 매달리고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살림까지 차리고 내연녀 아들을 새로 생긴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 없었네요. 소송은 예비사위와 딸의 도움으로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자기가 불리한 상황이 눈에 보였는지 남편 놈은 집에 몇 번을 찾아와 빌었습니다. 상간녀와 정리하겠다는 다짐도 했지만 그 말은 당연히 믿을 수 없었어요. 결국 소송은 순리대로 진행되었고 남편이 중간에 변호사를 사는 바람에 조정도 여러 번 했지만 재산분할이 원활히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극구 자기 재산을 저에게 분할해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판사님이 직권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선고까지 하면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27년간 제가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 4천, 그리고 남편이 부당하게 제 돈을 들여 마련한 상간녀의 집 지분 3분의 1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는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요. 변호사 사이 덕분에 마음고생 많이 안 하고 법적으로 한풀이를 한 것 같아서 속은 시원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자기 재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저에게 줬어야 했으니까요. 우리 딸은 아빠 쪽 혼주석을 외삼촌을 안게 했습니다. 무사히 결혼을 했고 지금은 저도 예전 살던 집은 팔아버리고 딸 집 근처로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며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 놈은 제가 자기 아들 집 지분을 절반 넘게 가져간 것 때문에 남편과도 아마 많이 싸웠을 거예요. 상간녀들 특성 딱 아시죠? 남자에게 털어먹을 돈이 없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요. 마음을 곱게 써야 복 받는다고 남편 놈은 저랑 이혼하고 자식이랑 절연하고 사업도 개판을 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혼하고 나니 참 홀가분합니다. 남편이 저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뒷바라지하며 헌신하고 살았던 저의 삶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모두 제가 선택한 삶이기에 당당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생스러운 일도 있었고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그냥 그런 일들이 저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저는 상황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매 순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이혼을 하고 나니까 참 느끼는 바가 많네요. 전 남편과 상간녀는 아마 앞으로는 절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할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앞으로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 제 앞에 인생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면 더 힘이 날 것 같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